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예리사 진행의 정승인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요, 이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시작해서 투자의 쓴맛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와 생방송 5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단맛도 보시고요. 내가 하락장이 온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프로그램인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에서는요, 변동성이 커지는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방안들, 그리고 해결책들,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방송 중에 얼른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죠.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이제 투자를 할 때 본인이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 기본 정보를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해외 선물에 굉장히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품에 대한 성격부터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죠. 네. 실제로 보면은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움직임만 보고 그 진입을 하면 일단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숫자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냥 그것만 보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뭐 이 상품에 대한 전체 실제 가치라든가 네.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든가 최소한 실제 가치는 알고서 거래를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알고 투자를 하려면 모의 투자를 시작하면서 먼저 증거금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일단 본인 자금이 그 투자하시는 분마다 다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상품 같은 경우도 한 4, 5년 전보다 한 3배 정도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네. 증거금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과거에는 뭐 나스닥 선물 주로 이렇게 많이 거래할 때 하루 진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증거금도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되는데 요즘은 거의 한 계약에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네. 한 1,000만 원 가지고 거래할 만한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마이크로 상품을 마이크로 상품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그 환율 상품이라든가 농축산 쪽에 증거금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예. 상품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상품이 지수 상품이잖아요. 네, 지수 상품을 예. 많이 거래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 지수 상품을 거래할 때 이 분석을 할 때 어떤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이 그 지수 예상하는 게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농산물이라든가 또 농산물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 그 제품의 수급 현황을 잘 살펴보면 되는데 네. 오일도 그렇죠. 오일도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오일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흐름을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그 지수는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또 테이퍼링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항상 긍정적인 요소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더 힘이 세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방향을 잡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수는 뭐 초보자들이 거래하기에 요즘은 그렇게 적합해 보이진 않고 네. 환율 상품이 원래는 그 해외 상품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먼저 알려졌었거든요. 네. 진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증거금도 좀 작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네. 유로화라든가
이런 상품들 먼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음. 일단 그 통화가 네. 이 환율이라는 게 우리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데도 다 크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가 지수에도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네. 예, 결국 환율은 또 금리하고 연결되고 주가는 환율, 금리 전부 다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환율부터 움직이는 요소가 뭔지 좀 공부를 해보시면 하나씩 범위를 좀 높여갈 수가 있죠. 네. 지수 상품은 아무래도 요즘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환율 상품부터 좀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지수 상품을 진입하는 걸 추천을 좀 해주셨군요. 그 중에서도 네. 미국 달러 인덱스 예, 네. 이게 뭐 그 개별 통화들 있죠. 뭐 호주 네. 달러라든가 캐나다 달러 우리가 호주의 경제 상황을 알아보기는 굉장히 그렇죠.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 달러의 강세냐 약세냐 이거를 좀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연초에도 보면은 그 미국 달러 인덱스가 경기 부양치 때문에 장기간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드렸었던 거는 그때 연초에 오히려 미국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받는 중인데 시장 금리 상황이 조금 그 인상적으로 네.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보이죠. 우선은 미국 달러부터 연구를 하시면 주가도 보이고 다른 통화도 보이고 그렇게 골드까지 시장을 좀 분석-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 분석하는데 있다. 굉장히 네.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그 해외 선물 시장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상품에 대한 흐름도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셰프님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거래를 할 때 예.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건 좀 지켜서 거래를 한다. 이런 점도 있으실까요? 이게 뭐 그 원칙이라는 게 누구나 그렇지만 네. 그 새해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1년 계획대로 지키는 경우가 잘 없죠. 그렇죠. 저도 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지키시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네. 저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금 관리입니다. 음. 뭐 100번 얘기를 해도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도 그날 하루 방향은 틀릴 수 있어요. 네. 내일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금 관리에 실패를 하면 군인이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네. 이 그 사주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 거래에 있어 가지고는 이 자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금과 멘탈이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같이 연동이 되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네요. 특히나 이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50% 충분히 움직이고 많이 네. 움직일 때는 100%까지도 움직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배팅을 과하게 해가지고 후달려요. 후달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분명히 본인 자금보다는 굉장히 배팅을 과하게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요, 모의 계좌가 아니라 박 셰프의 실제 본인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거래를 하고요. 대한민국 대표 해외 선물 어린이 혜린이인 저도 저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해외 선물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선물에 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요. 기초 동영상 강의부터 고수의 투자 비법까지 모두 아낌없이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옆에만 비춰주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저희가 방송 중에 다루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상품들에 대한 거래를 이어가야 할지 자세히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도 수익의 기회가 있는 해외 선물로 눈길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물 맛집이죠.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고요. 저희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셰프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어제는 대통령의 날이라 좀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잖아요. 예. 아직은 게다가 좀 개장 전이라 움직임이 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앞에 전에 흐름이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죠. 네. 자, S&P 500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0.46%라고 표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일 때 미국 선물 시장도 조기 종료됩니다. 그럴 때는 이 그날 그 조기 종료된 날 종가가 일봉상에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날 종가가 일봉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그 S&P 500이 올랐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음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장중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서 끝나긴 했지만 어제의 그 종가를 표시한 게 아니고 그저께 종가 상승했을 때 그 끝난 종가를 가지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음봉으로 보이는 거고 사실 오히려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어제의 상승폭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장일 때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일봉을 하나의 봉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 현재 어제보다는 뭐 상승폭이 오히려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그 뭐 사상 최고치를 선물 가격으로는 일단 살짝 터치를 하고 내려왔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봉으로 보면 현재 그 가격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조금 보이죠. 그래서 오늘 개장했을 때 일단 이슈가 여전히 그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가 어떻게 금액이 결정되고 통과가 될 건지 계속 세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언제 통과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계속 기대감만 불러일으키고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가지고 이제는 시장도 그 기대감 가지고 계속 상승폭을 조금씩 계속 장기간 올렸는데 조금 의심스러워하지 않나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다른 종목들도 뭐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나스닥 역시 똑같은 일봉의 모습이고 러셀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중에 상승폭을 더 못 올리고 있는 거는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한 5일 전 고점에서 더 못 올라가고 그 밑에서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네. 자, 일단은 그 거의 고점이 다 다가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만간 미국 주가 지수는 약간의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금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똑같이 보시는 건가요, 셰프님? 미국 모든- 지수는 똑같이 움직이고요. 네. 지금 그 미국 지수 때문에 그 다른 나라들 영향이 받고 있죠. 네. 독일 지수라든가 일본 지수가 조금 특이한데 일본이 그렇죠. 그 주말에 지진이 네, 아주 심하게 맞습니다. 났었죠. 근데 다들 일본 주가 지수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날 어제 폭등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자, 했죠. 30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나왔고 네. 오늘도 고가를 또 갱신을 했어요. 했는데 맞습니다. 원래 일본 이 주가 지수는 엔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다른 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일본 경제 자체가 미국하고는 조금 많이 틀리죠. 수출 기반의 그런 경제 구조다 보니까 네.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수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그 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엔화가 떨어지고 일본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10년 전이죠. 그 일본에서 그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네.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때도 그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일본 엔화는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과연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까 네. 굉장히 유심히 봤었어요. 어떻게 네네. 됐을까요? 글쎄요, 셰프님이 글쎄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전혀 생각을 안 하네. 근데 지금 제가 좀 바빴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에 악재가 터졌다. 네. 굉장히 큰 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뭐 이러면은 경제적인 위험이 생기죠. 네.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더 강세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하고도 일단 일시적으로 조금 빠졌지만 그 지진 자체가 크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엔화의 특성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도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일시적으로는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걸 알아두시면 니케이 지수 거래하실 때 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꿀팁 방출까지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주요 선물 상품 흐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셰프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미국이 현재 굉장히 추워서 이제 에너지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춥대요? 네, 엄청나게 춥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아, 질문을 그래요? 드렸어요. 예. 네, 한번 자, 살펴볼까요? 어제 그 크루드를 한번 볼까요? 네, 원래 이제 그 기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에너지는 네, 뭘까요? 쉘가스, 셰일가스 여기 천연가스? 없잖아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는 주로 난방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히팅유라고 네. 히팅 오일이라고 난방유가 있어요. 네, 있는데 천연가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자, 천연가스가 미국이 춥다고 하니까 가격이 올랐냐? 자, 올랐네요.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가격이 올랐고 네. 요즘 그 천연가스 움직임이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런 지그재그 움직임이 나타나가지고 관심 네. 있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자, 어제 그 크루드오일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61달러를 1월 달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 딱 60.95달러, 네. 61달러 바로 목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바로 밀렸습니다. 음, 자, 오늘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어제 가장 유력한 거는 크루드오일 매도가 단기적으로 괜찮다. 네,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뚝 떨어졌어요. 예. 그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네. 실시간으로 그 단타 거래 네. 교육할 때는 그렇게 거래를 했죠. 네. 저만 빼놓고 하신 거예요? 집에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유가 시장도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크루드오일이 유가입니다. 네. 예. 자, 크루드오일과, 크루드오일 네. 고점 찍고 오늘까지 내일까지 정도는 최소한 조정받지 않겠나 일단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던 61달러, 62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근데 62달러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거기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과연 조정받고 재상승할 수 있겠나? 당분간은 조정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조정 흐름 쪽으로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네. 날씨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매도 포지션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계속은 조정이 아니고 오거나. 네. 여기는 조금 그 매도를 계속 들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 백신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네. 크루드오일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네. 근데 아주 짧게 뭐 한 네. 200불, 300불 이런 단기적인 거래만 오늘 정도 대응을 하시고 네. 이걸 뭐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지금 유가 시장은 좀 매도 포지션을 잡아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속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도 그 어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 골드가 기금속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각광받지 못하고 다른 기금속들이 같이 골드하고 동반 상승을 했었지만 골드만큼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뭐 실버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속들은 골드가 올라갈 때 그 전고점 돌파하면서 골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현재 그 2,000달러 조금 위에서부터 고점 형성하고 지금 밀렸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히려 그 각광받지 못했던 그 실버라든가 백금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백금은 과거에 그 골드보다 누런 황금보다 훨씬 더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역전돼 가지고 백금이 훨씬 쌉니다. 지금 가격으로 보면 백금이 1,306달러, 네. 골드가 1,812달러. 온수당 그러네요. 가격인데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오늘 노란톡방에서 어제 저희가 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을 크게 내고 인증해 예.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한 2계약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수익을 크게 내셔서 예. 부러웠어요. 제가 딱 보니까 네. 하루에 딱 수익 난 건데 한 그니까요. 8,000불 정도 수익 난 거는 네, 어제 이게 한 계약당 한 4,000불 가까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계약 들어가서 하루 딱 거래하고 네, 100% 거의 100% 수익 난 거죠. 1,000만 원은 아닌가요? 그 정도면? 8,000불이면 900 몇십만 880만 원. 원이죠. 네, 그 네. 정도. 와, 자, 잘했다. 뭐 그죠? 그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조금
예, 하여튼 예, 위험할 수도 하여튼, 있다라는 네. 거는 예, 항상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네. 오늘은 그 백금이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봐도 그렇군요. 쭉 밀리고 있죠, 그죠? 네. 자, 항상 올라가면 또 내려오는 게 있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시장 흐름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만 보고 거래하시면 또 수익 났다가 손해 났다가 반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원자재, 금리, 주가 이렇게 모두 세 가지가 트리플 강세장이란 말이죠, 셰프님. 예. 그런데 이 시장의 지금 흐름을 회복 심리로 봐야 할지, 인플레이션의 전초 증상으로 좀 봐야 할지 이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묻지마 투자 성격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구리는 원래 이제 어제도 그 구리가 사상 최고가를 형성했다라고 이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도 가격을 조금 더 높였어요. 높였는데 구리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죠. 오일처럼 산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 생산이 재개가 되니까 구리 수요가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주가는 사실 그 충분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크게 상승을 해 있는 상태고 사실 그 실질적인 가치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해보면 그때보다 코로나 직전보다 나아진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네. 언택트 기업들이고 그렇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낮은 게 없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진폭이 2배 정도로 올라가가지고 지난번 고점을 코로나 직전의 고점을 훌쩍 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면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시장의 회복 심리보다는 조금 거품이 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0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주요 선물 상품의 흐름들 살펴봤는데 오늘 어떤 상품에 좀 진입을 한다면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좀 수익의 단맛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은 그 미국 시장이 조금 하루 쉬었다가 네, 맞습니다. 나오는 그런 구간이죠. 네. 그래서 예, 다른 종목들은 일단은 조금 미국 그 지수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타나다가 한 이틀 빠지다가 다시 훅 올라가 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이럴 때 사실 좀 분석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네. 어렵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5일 조정받는 모습 하락 쪽으로 그리고 그 귀금속 많이 올라온 종목들 조정받는 모습. 예. 플래티늄도 약간 조정받고요. 실버도 조정받는 모습. 하락 쪽으로 약간 기울 가능성이 조금 높다. 네. 그렇게 보이시고요. 지금 실버도 뭐 조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보니까. 자, 구리 역시도 구리는 조금 제외시키고 네. 자, 농산물도 좀 봐야 되는데 네. 농산물이 오히려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 진입 포지션으로 보시는 건지 지금 지수가 떨어질 예, 그래프를 거로. 보면 여러분 네. 보시기에도 화면에서 보시면 옥수수 가격인데 그 얼마 전까지 중국이 미국의 옥수수를 엄청 많이 그 매수를 맞습니다.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네. 근데 그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달렸어요. 그래서 네. 뭐 사료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중국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죠. 그렇죠. 그죠? 예, 그 용도로 많이 수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진입 포지션으로 오늘 좀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매도 관점을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네. 일단은 그 옥수수도 미국장 개장할 때 급격하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장 개장한 다음에 고점에서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짧게 반등시 매도 관점을 좀 짧게 자, 본다. 콘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네. 농산물은 어제 하루 쉬었다가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대두도 갭 상승이 나왔죠. 다른 그 원자재라든가 구리라든가 뭐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때 물가 상승이 조금 예상될 때
이런 농산물 가격도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투자에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의 생생한 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il hits pandemic high as winter storm pushes demand and poses production risk. 네, 유가가 최근 계속해서 급등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이 원인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 한파가 들이닥쳤는데요. 특히나 텍사스 같은 경우는 눈이나 한파가 오지 않는 곳으로 사실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정전 사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WTI 원유 선물 가격으로 보면 24%나 상승을 한 만큼 유가 랠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내용인데요. 소비자 가격도 함께 상승을 했고 지금 이 한파 때문에 원유 공급의 차질도 좀 빚어진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는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투자에 있어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WHO authorizes AstraZeneca's COVID vaccine for emergency use. 네, WHO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WHO가 이 백신을 승인을 했다는 건요, 이 검사를 다 거치고 확인 과정까지 거쳐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뜻이어서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글로벌 백신 보급 기구인 COVAX Facility라는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보급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글로벌 백신 공급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노란톡 다 챙기셔야겠죠. 노란톡 챙기신 후에 하단에 말풍선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 선택 후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돋보기란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난 너무 복잡하다 느끼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핸드폰 카메라 화면을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빨간 해물요리 맛 보고 싶으신 분들, 매매의 맛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 셰프님이 맛있게 차린 이 해물요리를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맛볼 수 있으니까요. 수익의 맛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저희는 이제 정보만 드리는 방송이 아니고요. 모의 계좌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박 셰프가 실제 본인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 조금 믿을 수 있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이 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갈까 말까 하지 말고 일단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외 선물은 시작을 해야 하는지, 거래는 정통 해외 선물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서도 배우시면서 투자의 신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법 간편하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때 해결책 같은 경우도 셰프님께서 이 방에서 매수 매도에 관한 의견도 주시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 정보들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의 한 달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하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해외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빠른데요. 이 빠른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빠르고 위험이 적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박 셰프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의 거래로 조금 단타성 거래를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셰프님? 예. 네, 어떻게 지금 단타 거래를 가져가실 자, 건지 사실 궁금하네요. 방송 중에는 네. 이게 거래를 할 때는 차트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죠. 보고 있어야 돼서 이게 단기 거래 교육을 지금 너튜브로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간으로 제가 한
40분, 50분 정도로 음.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노란 짧게, 톡방에 짧게. 오신 분들에 그렇죠. 한해서 보여드리는 짧게 거죠. 짧게 해서 수익을 모아가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시범적으로 네. 좀 거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초보지만 좀 같이 따라를 해보려고 합니다. 셰프님 모의 계좌로 제가 자, 따라해 일단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오일은 하락 네. 쪽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맞죠. 벌써 그 정순이 아나운서 얘기하는 동안에 한 100불 정도 움직여 버렸어요. 아, 크루드 오일 말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브렌트 크루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크루드 오일을 거래를 네, 하니까 네.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그걸 거래하나 이걸 거래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브렌트유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약간 진입 시기를 조금 놓쳤고 그 방향을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선물 거래가 양방향이지만 주로 거래할 때 조금 고수들은 한 방향으로만 거래를 합니다. 네. 매도 플레이를 하면 먼저 매도하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청산하는 쪽 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올라갈 때는 또 매수만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어허, 네. 장중에 방향을 바꿔서 거래하는 거는 뭐 단기간에 막 10분 뒤에 매수하고 다시 또 10분 뒤에 청산하고 다시 매도하고 이런 식의 거래는 양방향으로는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그 오일의 흐름은 많이 쭉, 올라왔어요. 쭉 떨어지고 있고 이거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요. 1분 동안 1분 동안 올라와서. 한 100불 정도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네. 단기 거래는 사실 한 100불, 200불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입을 하거든요. 네. 자, 아까 쭉 빠져가지고 이미 놓쳤다라고 얘기했죠. 자,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지만 이 흐름이 하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 예. 지금은 미국장 개장 전이라 가지고 네.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보통 하락 흐름이 나올 때 왜 안 들어가냐?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가격이 반등이 나올 때는 적게 나오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보면 그렇죠. 쭉 빠졌다가 반등 조금 나오고 또 쭉 빠졌다가 반등 조금 나오고 또 쭉 빠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점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얘기는 흐름 자체가 지금 오늘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그 하락 흐름이 언제부터 계속 이어졌느냐. 아하. 이걸 또 봐야 되는데 네. 자, 미국장 개장되고 났을 때는 이게 한번 흐름이 잡히고 나면은 굉장히 크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만 거래를 하는 이유가 미국장 거래를 조금 자제를 하면 조금 틀린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급락할 때 우와 이건 뭐 너무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매수 잡는 경우가 있죠. 네. 반등을 기대를 하고 그렇죠. 그때 손해를 다 이때까지 벌었던 수익을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일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많이 빠질 때 5%도 넘게 빠질 때가 있죠. 네. 자, 최근에도 저번에 그 게임스탑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4.5%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자, 그런 날 야, 평소에 1%면 반등 나오더라. 이런 생각으로 1% 하락했을 때 매수를 딱 잡으면 쭉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3%, 4%더 빠질 공간에서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래서 아무튼 한 방향으로만 거래한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네. 일단 단기적으로 자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빨리 거래할 때는 지금 일단은 오일을 한 개 그 매도 진입을 했고요. 하셨어요? 예. 말씀을 해주고 가셔야죠. 자 저도 빠릅니다. 한다니까요. 잘 보고 네. 매도. 말하는 걸 잘 듣고 뭐 예. 자, 그 가격 가격을 일단은 여기 잘 희미한데 진입한 가격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네. 현재가가 하얀색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이렇게 얼마에 진입하셨나요, 셰프님? 매도 59.64 자, 묻지 마세요. 59.64. 자 쭉 딱 보고 59.64에 들어갔으면 한 10틱 정도 수익 내겠다라고 하면 59.54에다가 미리 딱 매수 주문을 딱 넣어 놓는 거죠. 자 지금 설정 자체가 확인창이 뜨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주문할 때는 이걸 빼야 돼요. 빠른 주문창에서. 자, 여기 기타 설정에 보시면 매수 매도 주문 확인창 보기 있죠. 자, 이게 빨리 주문을 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문 확인창 띄우다 보면은 벌써 두 호가, 세 호가 30불, 40불 이렇게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빠른 주문창으로 주문할 때는 요 설정에서 주문 확인창 보기를 체크 박스를 빼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자, 매수 매도 잘 주문 안 보이네요, 셰프님. 자, 돋보기 쓰시고 자, 이 설정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설정. 자, 설정해 보시면 예, 기타 설정 오른쪽 위에 있죠. 매수 매도 주문 확인창 보기. 그죠? 예. 네. 자, 거기서 그걸 빼주셔야 그 확인창이 안 돼. 안 그러면 주문이 느려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조금 다른 종목 또 보겠다. 한 종목 보고 계속 지켜보기엔 좀 지겹다라고 하면, 자, 미리 스탑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도 손절을 좀 가깝게 익절하고 비슷하게 열틱만 걸겠다라고 하면 미리 스탑에다가 59.74에다가 스탑 주문을 넣어놓으면 지금은 예, 지정가로 되어 있네요. 스탑 리밋으로 되어 있는데 스탑 마켓으로 넣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다시 한 틱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지금 미국장 개장 전에는 딱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딱 개장 직전이라 가지고 낮에 크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큰 시장의 그 변동성을 앞두고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고요. 자, 오늘 그 기금속도 좀 빠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플래티넘, 백금도 계속 빠지고 있네요. 자, 며칠 전에 그 톡방에 계신 분이 매수로 수익을 크게 내셨는데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파동의 그림이 얘도 지금 일단 잘 모르면 이평선 밑에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평선 기울기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죠? 자, 빠지고 있는데 가격도 지금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매수를 잡으면 안 되고 흐름대로 그냥 플래티넘을 매도 관점으로 해서 한 계약 이것도 매도를 진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진입을 해놓고 다른 종목도 또 한번 살펴보죠. 자, 예. 사실 빨리 거래할 때는요 가격을 볼 겨를이 없어요. 네. 예, 그냥 딱 보고 내가 얼마에 들어갔지 이게 아니라 자, 한 100불 정도 자, 예, 미리 벌써 체결됐나? 아니죠. 자, 벌써 수익이 바로 나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네. 자, 일단 진입은 플래티넘 돼 있고 예, 다른 종목 한번 보죠. 다른 종목들이 수익 청산됐네요. 벌써. 그죠? 금방 청산되죠. 자, 보시면 예, 얼마 안 되네요. 이게 55불밖에 안 되네. 자, 50 예. 자, 그리고 그 크루드오일도 지금 다시 수익이 나고 있죠. 그죠? 네. 자, 그 익절 100불에다 걸어 놓은 거 그대로 냅두고요. 다른 네.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지금 예. 다른 종목 한 골드 한번 보고 골드도 역시 뭐 기금속이라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고 네.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도 될 걸 그랬어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대략 그 설명하면서 조금 너무 가까운 데다가 걸어놨는데 현재 조금 빠지고 있고요. 지금 농산물은 모의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 거래했고 기금속 하나 거래했죠. 네. 주가 지수를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 자, 주가 지수 중에 나스닥이 출렁출렁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은 지금 이평선을 봐도 방향을 조금 찾기가 어렵게 다시 내려오다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네. 그래서 특히나 주가 지수는 미국장 개장 직전에 조금 잠잠하고 개장 한 30분 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금으로서는 11시부터 조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일 만한 그 시간대가 아니라 가지고 움직여도 한 100불 움직이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자, 들어갈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지금 큰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예, 두 종목 가지고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오일 지금 빠지고 있죠. 네. 크루드오일 매도 그렇죠. 하셨고요. 간단하게 흐름을 잃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어디로 흘러내려가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느냐, 이것만 봐도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둘 다 지금 매도해가지고 수익이 났고 하나는 크루드오일도 지금 수익 중에 있죠. 자, 10틱 버는데 100불 버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게 미국장이 열리면요 한 1, 2분 만에 한 100불 정도 움직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네. 이 빠른 주문창을 이용하는 이유가 1분 만에 100불, 200불 막 1, 20만 원 움직이죠. 그렇죠. 정말 그 알바를 뛰어도 하루 일당 20만 원 받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1, 2분 만에 그렇게 움직이면 그 멘탈이 바로바로 그 붕괴될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빠르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다시 좀 내려오고 있고 지금 네. 체결 직전 자, 90불 수익 중이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체결됐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 보는 거 두 종목만 짧은 시간에 거래했는데 금방 수익 난 돈이 150불 정도 수익 났어요. 오. 자, 두 번밖에 거래 안 했죠. 그죠? 네. 155불 수익 났네요. 자, 그 플래티넘은 조금 더 수익 날 수 있었는데 조금 일찍 잘린 거고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하는 거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할 때 네. 여러 번 거래해 가지고 오늘 한 예를 들어서 한 20번 거래했다. 네. 그럼 한 뭐 15번 맞췄다. 네. 이러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 한 10분도 안 되고 한 그죠? 5분 정도 된 것 두번 같은데, 거래했죠. 네, 두 번 거래에 지금 15만 원, 뭐 예, 수수료 제외를 그렇죠. 해도 그 자, 정도는 버신 거죠. 예. 네. 자, 이런 거래 방법이 있고 네. 좀 일봉을 보고 길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 단기 거래는 익절 손절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도 크게 리스크는 없어요. 손절 자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조금 며칠씩 두고 이렇게 주식하듯이 거래하는 그런 방법은 이 자금 관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배팅 개수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원래 증거금이 1,000불짜리다. 그러면 최소한 5,000불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해야 조금 여유 있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완전히 여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아무튼 간단하게 오늘 오일도 쭉쭉 빠지죠, 그죠? 저도 셰프님 따라해서 지금 조용히 났어요? 따라하고 있었는데 100불 벌었어요. 아, 그래요? 오일로. 예. 네. 자, 확인창 뜨게 해놨죠. 그럼요. 그러니까 확인창이요? 주문 제가 확인창. 주문 확인창 보지 않고 옆에 이 예. 차트 띄워놓고 그 옆에는 그냥 이 옆에 지금 나와 있는 요 주문창 사용했거든요. 이름으로 나와 예. 있는. 그걸로 그걸로 봤어요. 주문 네. 빨리 주문할 때는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빠른 호가창 주문에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모의거래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네. 주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안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정순희 아나운서한테 자 오일 매도 하나 합니다 하는데 종목 못 찾고 매도하는데 주문 확인창 띄우고 그러면 벌써 몇 초가 늦겠죠. 맞죠. 그 다음에 자 플래티넘 매도합니다 하는데 플래티넘이 어디 있지 이러면 이제 벌써 가격은 저 밑에 가가지고 남들 수익 나쓰고 청산하는데 네. 그때 진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불복이죠. 그렇죠.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그렇죠. 나거나. 예. 네. 수익 날 확률이 좀 떨어진다.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오일은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늦게 네. 들어가도 수익이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100불이나 벌어서 그러니까 지금. 늦게 들어가는데. 네, 예. 너무 즐거워요. 지금 모이지만 자, 네, 이런 이렇게 짧게도 교육을 네. 제가 종목별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생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 4, 50분 정도 미국장 대응하는 방법 계속 네. 설명을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거래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 거래 방법은 사실 여러분 선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주식 중에 그 급등락하는 종목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는 게 무슨 오일의 수급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프만 보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로 차트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 모든 상품들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이 차트만 보고서도 충분히 빠른 거래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분 만에 굉장히 155불, 100불 이렇게 예. 수익을 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추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뒤에도 박 셰프가 이렇게 단타 거래를 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으로 들어오셔서 나도 좀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중에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의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은 캐스터 만나보고 올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urrency market snooze fest might not last. 네, 여기서 snooze fest라는 뜻은요, 이 굉장히 지루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외환 시장이 이 지루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요, 환율 변동성은 실질적으로는 달러화의 변동성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통화가 달러화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외환 시장도 확실히 깨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Platinum is at a 6-year high. What's behind the surge, why it can keep going, and how to play it.
네, 백금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금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원인들 살펴보시면요. 산업재가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배출가스를 이제 배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가 또 특히나 영어로는 catalytic converters라고 하는데 여기에 백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백금이 계속 수요가 급등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톡 챙겨주시고요. 하단에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돋보기란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카메라 화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 셰프님 단타로 지금 매매하시는 거 보셨는데요. 이렇게 기술자십니다. 이 기술자 믿고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의 맛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 노란톡 잊지 말고 지금 방송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외 선물 방송을 하면서 기초적인 지식부터 그리고 고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까지 모두 어우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노란톡방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결해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좀 짧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좀 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데요. 자금 관리라는 것은 손절은 이 정도까지 정하고 하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매수 매도 진입할 때 손절 폭을 지정할 수 있는 건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네. 이분이 그 방송을 그 중간에서부터 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자금 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물론 이제 돈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그 네. 전에 먼저 중요한 거는 손절, 익절 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팅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즉 선물은 그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작은 돈을 갖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금액이 그 상품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산물 하나 한 4, 500만 원 가지고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4, 5천만 원 정도 되죠. 실제 네. 가치는. 근데 난 2천만 원 가지고 야, 한 4계약 주문 들어가네 하고 주문을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그분이 5천만 원짜리를 4개를 샀으니까 네. 2억 원어치를 배팅을 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증거금 가지고 그 상품의 리스크를 판단하시면 어느 정도 그 가늠이 되기는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투자 자금 중에서 가용 자산이 10,000불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금액은 2,000불 이내로 사용하시라. 20%만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증거금이 한 5배 정도로 거래를 해야 가지고 변동폭이 커서라기보다는 네. 실제 가치에 비해서 작게, 네. 작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이 상품의 실제 가치를 잘 모르면 맞습니다. 너무 과하게 배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어떻게 증거금을 좀 확인해야 되는지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자, 계세요. 그 부분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증거금은 네.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네, 새로운 분들이 자, 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알려주세요. 일단 그 너튜브 기초 교육 동영상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오늘은 일단 여기 주문 종합창에서 이 상세라고 있어요. 네. 상세라고 있는데 여기서 게시 증거금을 보시면 이게 주문이 가능한 증거금입니다. 네. 게시 증거금. 네, 이걸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 증거금을 가지고 이 상품을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이 증거금의 한 5배를 가지고 한 계약을 조금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안전한 자금 관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50분 쉬는 시간이 벌써 지나갔는데요.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